암하고 당뇨하고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은 아마 모두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 당뇨하고 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산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포도당을.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서 포도당이 들어있는 것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줄여라 하잖아요. 우리 환자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밥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도당을 많이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조심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과일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환자분들하고 이게 사과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과는 무조건 많이 먹어도 좋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과 속에 암을 억제하는 뭐 펙틴이라든지 뭐 피세틴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과즙이 문제죠. 과즙. 이 과즙은 과당이에요. 이거는 어때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다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당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먹는 쌀밥이라든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이것도 포도당 올리지만 이 과일에 있는 단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암세포가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과는 저는 우리 하루에 4분의 1만 먹으라. 4분의 1 쪽만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능한 껍질.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과즙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펙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펙틴이 껍질에도 많이 있고 또 과즙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즙을 먹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이 망 같은 데 해가지고 짜요. 그래서 과즙은 싹 빼버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줄기 이걸 먹으면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게 펙틴을 많이 먹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하고 당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이제 환자분들이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이제 당뇨를 한번 살펴볼게요. 당뇨 있는 환자들이 암에 더 잘 걸려요. 보통 통계 자료를 보면 한 30% 정도 발생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암이 있는 분들이 당뇨가 같이 있었을 경우에 악화되는 것도 훨씬 더 많이 악화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 암세포 자체는 포도당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포도당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암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때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재료가 많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IGF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뇨가 있을 때 인슐린 저항이 된다고 그랬어요. 인슐린 저항이 되면 인슐린이 우리 평소 때 혈중 농도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슐린 자체는 우리가 뭔가 항상 성장시키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태우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장시키는 호르몬을 아나볼릭이라고 하고 태우는 호르몬을 카타볼릭이라고 하는데 아나볼릭 호르몬들, 성장시키는 호르몬들 암으로 따지자면 암을 키우는 호르몬들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은 특히 성장 호르몬하고 같이 해서 암을 악화시키는 그런 호르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인슐린이 우리 몸 안에서 그 자체로 암을 성장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IGF라는 인슐린 유사 성장 팩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줄기세포 암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암 중에서도 더 악성암, 특히 재발,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암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있을 때는 이 IGF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은 IGF BP3라는 걸 검사를 해요. 이 IGF를 가지고 다니는 차를 검사하면 이 IGF가 혈액 안에 얼마만큼 많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IGF가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IGF BP3로 꼭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재발 전이가 된 환자들 보면 상당히 IGF BP3가 낮아요. 결과적으로 IGF BP3라는 것은 IGF를 가지고 다니는 차거든요. 이 차 안에다 실어놓으면 작용을 못해요. 그런데 이게 이 차가 부족하게 되면 IGF가 높아져 가지고 암을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뇨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뇨 관리를 하려면 우리 환자분들의 혈당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더 그럴 거고, 당뇨가 없는 환자들도 포도당 자체가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혈당 수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혈당 체크를 해보면 전에는 우리가 80에서 120을 정상치로 봤어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을 때를 식후 2시간으로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념이 달라졌어요. 80에서 120이 아니고 80에서 100으로 본다는 거예요. 일단은 100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당이 높아졌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알아야 될 게 식후혈당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2시간으로 봤어요. 2시간인 경우에는 실제 하루 중에 식후에 가장 피크라고 볼 수 있느냐? 피크가 아닌 거죠. 가장 피크는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혈당을 식후 2시간을 재는 것보다 저는 식후에 30분에서 1시간 후에 재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때 혈당이 식후 2시간보다 훨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180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당 조절을 훨씬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는 혈당의 기준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그래서 120에서 100을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식후 혈당도 저는 1시간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당하고 관련된 부분은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더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당이 없는 분들도, 우리가 암 자체는 포도당을 먹고 사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당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소식이에요. 적게 먹는 게 최고입니다. 적게 먹으면 그만큼 암한테 주는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죠. 저는 우리 환자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맛있게 잘 먹으면 암도 맛있게 잘 먹고, 내가 굶으면 암도 굶는다. 근데 나는 내가 암을 지금 치료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줄이면 암을 괴롭힐 수 있고 암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식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빨리 내 근육을 통해서 에너지를 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 포도당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근육이거든요. 그리고 남은 게 암세포가 가져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암세포는 계속 꾸준히 가져가요. 그렇다면 암세포가 가져가는 양을 줄이려면 다른 데를 써버려야 하잖아요.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근육을 기르려면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되고, 내가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이 잘 먹는 걸 상당히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잘 먹는다는 것도 뭐냐면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잘 먹는 게 아니죠. 내 건강에 맞춰서 내 건강은 높이고 암세포는 굶기고, 이게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는다는 개념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암 환자분들은 당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